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통과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의원님. 왜 이렇게 버벅거리는지 모르겠어요. 박범계 의원님. 예, 발음하기가 가끔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게 그 취재하느라고 너무 바쁜데 단독은 딴 사람들이 다 쓰고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의원님 마이크 조금 내릴게요. 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이 통과가 되는 거죠? 네, 아마도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할 걸로 보이십니까? 지금까지 소위 전체의 법사위의 태도를 보면 당연히 이제 뭐 재석하고 있으면 부결 표시를 할 거고 그렇지 않고 뭐 나가는 수도 있고 뭐 그런 방법이 있겠죠. 법안이 워낙 많아요. 오늘 어제 법사위에서 통과한 법사위 고유법 말고 타위법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법안이 한 90개 가까이 되니까 꽤 오래 걸릴 거고 명태균 특검법이 어느 부분에 앞부분, 중간, 뒷부분 어느 쪽에 그게 배치되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앞부분에 배치되면 나갔다가 들어올 거고 뒷부분에 배치되면 훅 나가버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예, 대체로 그렇죠. 그러니까요. 늘 그 사람들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라는 게 예측이 되는데 근데 빼박 증거가 너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증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뒷대목이 다 나옵니다. 5월 9일 그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명태균입니다.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예.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예. 뭐 이렇게 말이 많네. 당에서 중진들이 제발 이거는 좀 자기들한테 맡겨달라고. 대통령이 원래 하여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내가 뭐 말은 내가 좀 세게 했는데. 네. 이게 누가 권한이 딱 누구한테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하여튼 처음에 딱 들고 왔을 때부터 야 여기는 김영선 해줘라 이랬다고. 대통령 고맙습니다. 뭐 난리도 아니야 지금. 박한수 의원하고요. 이준석 하고요. 윤상현도 다 전화해 보시면 다 할라 하는데 해줄라 하거든요. 김영선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거의 뭐 10,000명. 아니 내가 저기다 얘기를 했잖아. 상현이한테 윤상현한테도 하고. 예. 근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윤한홍 의원이 조금 불편한가 봐요. 윤한홍이가? 예. 왜냐면 본인이 좀 많이 불편해해요. 그래서 윤한홍 의원이 권성동 의원한테 얘기한 거고 다른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권성동이는 나한테 뭐란 얘기를 안 하고. 네. 윤한홍이도 특별히 나한테 뭐라 안 하던데. 뒤로에서 다 당내에서 하여튼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김영선이 그냥 사선위원에다가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는데 좀 해주지 뭘 그러냐. 대통령님 저 한 말씀 드릴게요. 경남에는 왜 18개 지자체가 있는데 7개나 뺏겼냐면요. 여성표하고 근로자가 표를 줬습니다. 근데 70년 동안 경남에 여성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태까지 여성 국회의원이 없었고요. 부산이고 경북이고 대구는 항상 2-3명이 나왔는데 경남에는 그런 카르텔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내가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제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대통령. 그래. 오케이. 예, 건강하시고 하여튼 내일 취임식에 꼭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예. 좀 해주지 뭘 그러냐. 아니 근데 누구에게 권한이 딱 있는 것도 아니다. 근데 공당의 공천에 누구한테 딱 권한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공천을 어떻게 해요? 예. 그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결정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누구 그걸 알고서 지금 하는 얘기인데 사실상 공식적인 권한을 통한 최종 결정이 아닌 비공식적인 비권한에 의한 어떤 강압 어떤 비선 라인에 의해서 대통령 당선인 내일이면 당장 대통령이 될 사람의 어떤 위세, 권위를 갖고
제끼는 네. 밀어 제끼는 그런 형국이죠. 그러니까요. 네, 본인이 불법인 걸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저거는 본인이 네, 그렇죠. 불법인 줄 알고 네, 저렇게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 것도 아닌데라는 예.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말을 잘 안 듣네. 아무튼 예. 뭐 복잡하니 뭐 난리도 아니야. 난리도 아니네. 뭐 이런 예. 등등의 얘기들은 다 그런 것을 암시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괜히 잘못하면 문제가 되는데 그리고 본인이 직접 통화한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기록으로 남을 수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런 일을 거의가 아니라 절대 취급할 수가 없는 입장인 사람조차 예를 들어서 저에게 저런 일이 벌어졌다. 저는 우리 보좌관 한 뭐 저하고 이제 동구동락을 함께하는 10년 가까운 우리 보좌관하고도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얘기.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보통의 관계가 뛰어넘는 예. 아주 특별한 본인이 저 지위에 갈 때까지 특별한 은혜를 입은 네. 대상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명태균이가 뭔가 세게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내가 보온 차원에서 그렇죠. 그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렇죠. 그렇지 라는 않으면, 말을 안 하면 안 예, 된다. 설명할 수 없는 얘기. 그러면 그 다음에 뒤이어서 저희가 너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네네. 그거는 못 틀어드리는데 김건희 씨가 또 40분 후에 전화를 해서 네. 걱정하지 마세요. 당선인이 통화했어요. 네네. 뭐 이렇게 지금 뭐 윤한홍, 권성동이가 반대하고 있는데 네. 잘 될 거다. 예. 내일 취임식 와라.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밀어붙이지 않고 들어보고 있죠. 밀라 그랬어요. 네, 밀라 그랬어요. 예,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부부가 딱 걸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 녹음 파일의 어느 부분에 옆에 김건희가 예. 명태균 씨하고 통화하는 그 어간에 예. 그 옆에 바로 윤석열. 윤이 있는 예. 어떤 무슨 말이 조금 나옵니다. 요 예, 사이에 예. 그거 준비되면 이따가 한번 다시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단서가 나왔으면 즉각적으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예. 복잡하죠, 그게. 예? 복잡해요? 예, 복잡해요. 그냥 일단 예. 편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창원지검에서는 네. 포렌식 하게 된 계기가 명태균 씨 말에 의하면 또 변호인의 말에 의하면 임의 제출이라고 네. 한 거고 임의 제출 전에 임의 제출은 12월 12일입니다. 예. 옛날 12.12 뭐 군사 쿠데타 그 날짜로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 전에 명태균 씨의 이제 주장은 나중에 했지만 네. 법정에서 했지만 그 전에 명태균 씨가 얘기하기를 검사가 그거 뭐 전자레인지 돌려라. 그래서 증거인멸 예. 교사했다라는 주장을 나중에 네. 제출한 뒤에 이제 뭐 자기가 원한 대로 지금 뭐 봐주지 않으니까 이제 다 폭로를 할 즈음에 네. 그런 증거인멸 교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가 명태균 씨하고 변호인이 저걸 이제 제출하겠다 한 거예요. 예. 제가 알기로는 변호인 남상권 변호사는 약간 반대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 명태균 씨 우리 장윤성 기자님도 만나보셨지만 명태균 씨가 일단 보통 우리 쪽 좀 표현이 이상하다. 뭐 저나 뭐 장 기자님이나 예. 아무튼 뭐 진보 쪽 예. 사람들을 만날 때 횡설수설하죠. 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뭐 저는 뭐 한 36, 7곡지의 기사를 쓴 사람이라서 딱히 횡설수설이라고 하기 아니다. 좀 예. 아니 어쨌든 본인이 할 말은 분명하게 해서요. 인터뷰를. 그렇게 그거죠. 예. 근데 지금 윤 대통령하고 통화하는 거 봤죠? 예. 횡설수설 없죠. 없어요. 예. 자기의 목적과 일목요연하게. 취지에 정확하게 예. 떨어져서 감사의 표시까지 일목요연하게. 그렇습니다. 그게 일단 명태균 씨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저 만났을 때 처음에는 횡설수설, 그건 떠보기 위한 것이고, 네. 잘 알아듣지도 못하네. 뭐 이런 반말 비슷하게 하기도 하고, 네, 그 네. 참느라고 힘들었지만 예. 법무부 장관 그건 뭔지 압니다. 예. 법무부 장관의 눈치도 없이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도 하는데 역시 예. 눈치가 빨라서 왔다는 거예요. 저보고 네, 예. 뭐 알아차리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만났을 때는 바로 오케이 해가지고 바로 갔는데. 횡설수설이 없어졌습니다. 완전. 그리고 시국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까지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의 평가를 할 수 있는 내공, 경험은 한국 사회에서 많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명태균 씨는 저 황금폰이라는 것을
변호인 남성원 변호사의 약간의 좀 신중하게 하자라는 그러한 입장과 다르게 네. 승부를 가져간 겁니다. 12월 12일 날 예. 임의 제출을 한 거예요. 예. 검찰이 와가지고 압수수색을 한 게 아니라 임의 제출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창원지검 입장에서는 11명 있을 때죠. 네. 입장에서는 이거 왜 내느냐. 딴 데 갖다 줘. 우리 부담스러워. 이것이 팩트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일종의 연출 네. 비슷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근거 짓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이거 왜 내느냐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나 내겠다고 하는 사람을 그 중요한 그 황금폰을 막지는 못해요. 네. 그래서 이미 제출에 따른 압수를 합니다. 압수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포렌식이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그 포렌식을 하는데 명태균 씨 주장은 남상은 변호사를 통해서 네. 이 황금폰 3개와 USB 로봇 모양 USB를 포렌식 하는데 단 보는 거는 창원 그 내에서 일어났던 선관위가 고발하고 강혜경 씨하고 티격태격하는 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만 한해서 이걸 포렌식해서 본다라는 동의서를 서약서를 썼다. 동의서를 써달라고 했다는 그런 거예요. 검사가. 그래서 명태균 변호사인 남상은 변호사가 이렇게 써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 내용의 요지는 결론은 창원지검의 11명의 에이스 등이라고 해서 거의 한 그 특별수사팀 비슷한 규모를 꾸렸지만 실제로 김건희 부부의 말 그대로 공천 관여와 관련된 네. 또는 뭐 다른 대선 주자와 관련된 이런 부분은 볼 의지가 없었다는 거죠. 수사할 의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검찰이 그래서 아까 질문은 창원지검까지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수사 의지가 없었다. 없는 차에 지금 포렌식을 하니까 이제 별의별 게 다 나오고 명태균 씨도 저를 만나고 뭐 우리 장 기자님도 만나고 등등등등 만나가지고 하나 둘씩 폭로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남상은 그렇죠. 변호사를 통해서 막기 어려운 상황. 특검법도 민주당이 주도를 해서 발의가 됐고 통과가 되는 시점. 그리고 명태균 씨는 뭐 법사위가 와라. 그럼 내가 창원교도에서 응하겠다까지 오니까 화상 면담 뭐 이런 것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거기까지 오니까 결국은 중앙지검으로 보낸 이 수사 이것의 이 원인이 뭐냐 막지 못한다. 내지는 더 나가서 검찰이 칼자루를 주고 이번 대선 전국에서 일종의 역할 같은 걸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명태균 씨가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키워드가 뭐냐? 한동훈 전 대표라는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다. 한동훈 전 대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잠깐만요. 조금만 정리가 필요한데 이것은 의원님께서 명태균 접견 과정에서 직접 청취하신 겁니까? 오세훈은 대선 출마 어쩌고저쩌고 하면 곧바로 간다. 오세훈은 곧바로 간다. 검찰에서 어제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압수수색됐잖아요. 김한정 씨. 창원지검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오세훈은 날린다 이런 거예요, 검찰이? 그렇습니다. 이 포렌식한 이 황금폰의 내용에 따른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대검과 중앙지검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 첫 단계로 오세훈. 인 겁니다. 근데 남상권 변호사가 저한테 얘기하기에는 이제 줄줄이 나갑니다. 1번 오세훈, 2번 홍준표, 3번 권성동. 자 보십시오. 주호영 나갑니다. 뭐 이렇게 순서를 쭉 매겼어요. 그 순서대로 나간다고 보십니까? 저는 명태균 씨가 했던 말만 기초로 해서 제가 갖고 있는 전국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합쳐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한동훈. 결국 이겁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검찰은 대검, 뭐 중앙지검 등등의 검찰을 움직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으로 정권을 줄 수가 없다. 검찰 해체를 그것은 의미하기 때문에 그럼 대안이 뭐냐? 가장 친검찰적인 사람은 한동훈 전 대표다. 그래서 3명의 칼잡이가 있다. 그 3명의 칼잡이가 실제로 이 중앙지검으로 이 사건을 이송했지만 이걸 수사 관여라고 공천 관여 사건이라고 합시다. 공천 관여 사건을 이첩을 했지만 그 3명의 칼잡이들이 그대로 왔어요 실제로. 이재용 검사 포함해서. 그 3명의 칼잡이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왔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수사는 대선 정국에서 그러한 아까 말씀드린 한동훈을 목표가 아니라 한동훈을 띄우기 위한 것이다라고 명태균 씨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후보 만들기가 시작된다 검찰이. 뭐 그런 취지예요. 워딩은 정확하지 않지만 그런 취지인데 왜 명태균 씨가 두 번째에 저를 만났는데 대선 전국의 중요한 얘기들을 하는 이유가 뭘까?
그러면서 이제 오세훈에 대한 얘기도 좀 오세훈 시장에 대한 얘기, 홍준표 시장에 대한 얘기까지도 조금씩 했어요. 네. 그게 좀 까진 거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일단 좀 남성근 변호사에 예. 의해서 그건 뭘까? 이 부분이 제가 바로 2차 면회를 하고 나서 바로 공개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저의 입을 통해서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언급하게 하고 싶었던 거라고 저는 봐요. 명태균이. 예. 예. 저로서는 이틀 3일 정도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예. 이게 뭐지? 이거는 새로운 초식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명태균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고 아, 그렇습니까? 굉장히 논리정연하고 상징과 비유에 뛰어나고 달인이에요. 예. 달인이죠. 맞아요. 예. 놀랬잖아요. 예, 예. 뭐 아파트 평수 넓혀서 이사 가는데 가구를 그대로 둘 수 있냐? 있냐. 윤회관 쳐야 쳐야 된다. 그 이유가 그런 비유들. 예. 5살짜리 꼬마아이가 권총을 들었다. 뭐 예전에는 예. 또 인연왕후에 관한 예, 얘기도 했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를 잘못 건들면 인연왕후. 인연왕후 된다. 와. 뭐 이런 등등. 그러니까 지난번 그런데, 면회에서 예,